윤석열 검찰 독재가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닫으며 온갖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민생은 힘들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국민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서른 의원이 민주당 탈당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회를 받는 사당으로 변모했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도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거친 언사를 지금 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부천 을 지역구 의원입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참 떠나는 뒷모습도 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추하다는 말을까지 써서 미안한데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떠나면서 물론 뭐 본인이 생각할 때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위 20%인가 거기 들어갔다는 10%. 이유. 네. 그리고 뭐 본인이 공천에 배제될 것 같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떠나면서 우물에 침 뱉고 가는 겁니까? 대체 저런 모습이 정치인의 모습인가요? 저분이 4선인가 5선 하셨잖아요. 5선입니다. 5선까지 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국민들한테 무슨 얼마나 감동을 줬습니까? 국민들이 서른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교도소 얘기는 또 왜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이런 정신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떠나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본인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예를 들면 공천에 탈락될 것 같고 배제될 것 같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연설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대체? 오래된 5선까지 한 정치인으로서 감동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요, 통합이에요, 통합.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탈락의 위기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박차고 나가면서 당의 위기를 초래하고 당의 문제를 제기하고 당에서 뭔가 어려움을, 총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하셨겠습니까? 대체 뭘 배우신 거예요 거기서? 저는 저런 식의 말이 감동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아, 공감된다, 그래 민주당이 바뀌어야지, 이런 느낌이 들겠습니까? 분풀이하고 가고 화풀이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체 5선까지 하시면서 무슨 정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정말 당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까? 본인이 나가서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요. 뭐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미워도 그렇지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무슨 당을 사랑합니까 대체? 진심으로 당을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 저런 형태의 발언이나 저런 형태의 말을 통해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그래 내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게 연설을 해야지, 저게 그냥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분풀이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연설이?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네. 떠나는 뒷모습마저도 아름답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는데, 났어요, 예.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우선은 사실 이게 참 대의라는 게 보이지 않고 좀 소리에만 집착하는 그런 다선 의원의 저는 탈당 기자회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사실은 제가 민주당을 뭐 전 당적도 없고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 사정을 좀 외부에서 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높죠. 그건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영이 다르지만 한 번도 유죄다라고 전제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들 나오는 걸 보면은 그냥 뭐 이재명 대표의 개인으로서 누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무죄 추정의 원칙도 다 무시해버리는 듯한 발언들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참 뭐랄까요, 원한을 가지면 저렇게까지 돌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서른 의원은 탈당의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정치를 그만하셔야 될 이유를 스스로 저는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 아니었는가. 저분이 지금까지 5선을 했는데 5선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뭐 기억 아예 없다고 제가 얘기는 못하는데 이미 그 유효기간이 전 이미 지났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또 나가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공감 얻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동작을 지었고 의원도 그렇고 서른 의원도 그렇고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이제 비난하면서 나가게 됐는데 서른 의원 같은 건 이제 새로운 미래 갈 것 같아요. 자, 박용순 의원도 새로운 미래 갔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의원들이 좀 많이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3당도 기호 3번도 새로운 미래 할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새로운 미래 안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미래 총선 과정에서? 저는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 뭐 의원들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많이 오는 게 도움이 된다. 물론 뭐 번호를 앞번호 받는 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분들이 예를 들면 공천에 탈락할 위험에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볼 때 하위에 포함돼서 평가 하위자에 포함돼서 가기 때문에 이미지는 이렇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반발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하위 10% 20% 포함된 분들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분들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직적으로 저분들이 갖고 있는 조직이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분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분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지금의 현역 의원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셨고 또 뭐 권력을 누렸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차지한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표가 많이 올 거다?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저런 분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은 또 없겠습니까? 그리고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요.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이 오면 당연히 표가 따라오는 겁니까?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그래요. 그분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고 또 뭐 전남도지사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모든 거 다 대통령 빼고 여당 대표도 했죠.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런 분들, 떨어져 나온 분들, 탈락한 분들 또는 본인들이 탈당한 분들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큰 반향을 일으킬 거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역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당제를 이루는 쪽에서 보면 네. 저는 뭐 새로운 미래가 나와서 뭐 양당의 긴장감 정도 줄 수 있는 건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뭐 한 덩어리에 뭉쳐 있는 것보다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분들이 나올 때 오로지 반명이에요. 시작과 끝이 반명. 뭐 이제는 뭐 비난의 단계까지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정치를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나오는 것은 뭐 큰 의미 없는 이번 총선에서 뭐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지 보내시기는 매우 어려운 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서른 의원이 계속해서 뭐 백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미래는 뭐 현역 의원수 늘린다, 뭐 이런 상황 판단하고 있고,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왔어요. 네. 그러면서 개혁신당도 뭔가 좀 이번 총선에 명운을 좀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좀 김종인 매직이라는 얘기도 예전에 좀 있었는데. 근데 발휘할 수 저는 있을까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는데 이제 선거 40일 정도 앞두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공관위원장의 형식은 취했지만은 실질은 비대위원장으로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도 뭐 전권 그 이상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정치를 오래 하셨고 평가가 끝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동안의 평가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김종인의 철학은 뭐냐라는 비판은 많이 받아오셨던 분이고요. 또 새로운 인물도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개혁의 방향, 새로움 이거랑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그 핵심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특성은 큰 집에 가서 비상 상황일 때 모셔가서 꽃가마를 태우고 가면 누구를 잘라내는 거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권위도 있기 때문에 자르는 건 잘하는데 어느 새로운 진영에 와서 뭘 세우고 뭘 다시 만들어내는 이런 창조적인 작업은 이분의 역량을 우리가 검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을 놓고 봤을 때 개혁신당은 스스로의 개혁을 못하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지금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위탁형 방식으로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만남이다. 아, 예. 노래 제목. 김건모의 93년도에 아주 옛날. 아유,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자, 교수님. 아니, 개혁신당은 또 어떻게 뭐 보세요? 비슷하게 생각해요. 시행기 변호사하고. 저는 이분이 이 개혁신당에 가서 예전에는요. 예전 국민의힘의 전신이었 새누리당이든 이런 데 가서는
크잖아요. 사람도 많고 인재도 많고 사실은 들어오는 분도 많아요. 거기서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네. 본인이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그러나 지금처럼 새로 시작하는 당이고 거기에 뭐 인재가 물론 뭐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 인재가 많다고 보진 않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내기는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정말 뛰어난 뭐 인강의 스타든 아니면 정말 뛰어난 그 과외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학생을 선발해요. 아무나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강사들은요, 선발해서 될 만한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거야, 항상.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애들을 받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항상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